자, 오행 중에서 오행이 외부에도 있지만 사람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외부와 연결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경락이 빠지면 안 돼요. 경락은 사람 몸 안에 지하철처럼 그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걸 락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가다가 멈추는 정거장 있죠. 그 지하철로 치면 사람이 오르내리고 하는 역, 에너지가 고이는 곳, 그걸 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이제 경락이라고 하는데, 즉 에너지와 생명은 그 기운이 있고 기운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그 경락. 이것이 기운이 잘 채워지고 기운의 질량이 좋고 흐르는 길이 잘 닦여 있으면 생명은 건강하다, 밝다. 이 경락이나 사주나 운명이나 같은 거예요. 에너지, 사주체가 있고 사주가 가는 대운의 흐름이 있잖아요. 사주가 좋아도 길이 안 좋으면 못 가죠. 차는 좋아. 근데 골목길이야. 어떻게 가? 오토바이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기합과 운명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것도 이제 공부하면 좀 재밌는데, 오늘은 경락, 오행과 경락, 그 인간의 오행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오행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목성부터 간, 신, 비, 해, 신, 담, 소, 위, 대장, 방광, 대장. 목성의 성질이 이렇게 치고 오른다고 했잖아요. 간의 기능도 그래요. 그래서 간이 열받았어. 갑자기 이렇게 쇼크. 이제 목을 잡고 싹 쓰러져. 갑자기 막 분노해. 확 이런 거예요. 오기를 같이 해버릴까요? 오기를 같이 희, 사, 비, 공이 되지. 간 기능이 역상을 하면은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또는 간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선천적으로 간이 치어오르는 그런 기운과 체질을 DNA를 받고 태어나신 분, 또 목성의 기운이 사주에 강하신 분, 그럼 뻑하면 치어오르는 그런 기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쓰러지고 잘 분노하고, 그렇죠. 간암, 간경화, 또 이제 음주를 또 많이 하면 그런 사람들은 더 심해지겠지. 그래서 노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는 간은 쑥 위로 치어오르는 기능. 이 간은 음경이고 담은 양경이에요. 음경은 이제 원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무에서 태극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음이 그 원래는 근본이 돼야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게 양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뿌리가 음기가 되고 열매가 양기가 되니까 근원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면 근본은 다 음에서 나와. 우리가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지 아버지는 씨만 주고 가시잖아. 안 가시더라도 가끔 가시잖아. 그래서 이 양경, 여기 간경, 비경, 간심, 비, 폐, 신. 이거는 신장이고 여기는 심장이잖아요. 이 음경은 음식이 만나지 않는 경락이에요. 장기가. 그리고
이 양경은 대장, 위장, 소장, 방광 이거 다 음식이 만나잖아.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서 소장으로 해가지고 대장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나간 찌꺼기는 대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물은 다시 걸러갖고 방광에 가둬졌다가 방광이 사람마다 이제 사이즈가 다르니까 정도 차오르면 신호가 와서 화장실 가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잖아요. 음식이 다 닿는 게 양경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묵직하게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간접 역할을 해주는 게 음경의 역할이에요. 양경이 고장나면 이 양경은 그냥 수술을 해서 떼내면 돼. 대장에 암이 생겼어? 그럼 잘라. 위장에도 암이 생겼어. 근데 막 전이가 됐어. 그러면 이거 드러내도 돼. 위장이 없고 식도하고 이 십이지장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 그래도 살아. 왜? 사람은 이 영적이라서 그렇게 만들어도 이 위장을 떼냈잖아. 그래도 이 위장의 역할을 이 세포가 주변에 두고 와서 이 세포가 또 거기서 또 그 기능에 대한 호르몬을 또 해. 신기하게. 그 물질적으로는 얘가 사라졌는데 영적으로는 있어 거기에. 또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 위가 했던 그 호르몬과 그 역할을 또 해내는 그게 있어. 뭐 있는 것만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이 양경에 해당하고 음식이 직접 닿고 이런 부위는 수술을 해도 살아요. 암이 걸려도 암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암이 걸려도 죽지는 않아. 제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음경은 좀 달라. 심각해. 잘라내고 그러면은 기능이 떨어져. 몸의 모든 대사 기능. 그리고 비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취장암 위험하죠. 그런 거고. 심장은 암에 잘 안 걸려요. 심장암은 못 들어봤죠? 심장에 뭐 주변에 무슨 연관된 그런 이름이 붙여진 암은 있는데 심장암이라고 직접적으로 걸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암은 사람이 어두운 생각에서 그 어둠이 집을 지어요. 내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를 다 분해하면은 세포가 남는데 그 세포도 분해를 하면은 결국 물밖에 남질 않아요, 사람. 이 물밖에 없어. 물밖에 없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게. 어쨌든 그런 그 세포들의 이런 구조 자체가 이게 집이라고. 이 덩어리 자체도 집이지만 이 집 안에 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 안에 뭐 춘추관 있고 무슨 관 있고 있죠.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지. 공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각각의 그 공장 부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집 안에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집의 특성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냐면은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또는 내가 했던 누가 나한테 그런 어두운 정보를 줬던 간에 내가 어둡잖아? 불안하잖아? 그럼 여기에 불안이라는 명패가 달린 집이 하나 생겨. 근데 얘가 암세포만 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아주 밝은 세포도 번식을 해.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한번 들어온 이 집들은 번식하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 번식을 해서 또 남도 끌어들이려고 해. 내가 막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큰 사랑을 남한테 막 이렇게 주려고 그래. 교회에 보면 그 전도사들이나 이게 보면은 뭐 돈도 안 주는데 뭐 월급이 크진 않는데 자기를 이렇게 막 희생해서 막 사랑을 주려고 하잖아. 그런 밝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암으로 치면은 아주 가장 어둡고 쓰레기 같은 게 암이잖아요. 근데 걔도 번식을 해서 막 끌어들여 얘네들을.
그래서 암세포를 자꾸 만들고 자기 영역을 살아남기 위해서 키운다는 얘기지. 어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은 한번 집을 만들면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생각이든 밝은 생각이든. 그래서 어두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자꾸 번식을 하니까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또 짜증이 나고 나를 또 지켜야 되고 그러면 또 살아남아야 되고 자꾸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어두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암이 생기면서 번식을 하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음경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알면 좋죠. 이 어둠의 인자가 커지면은 이게 딱딱히 굳어가지고 이제 암이 되는데 밝음 속에서는 이게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각이 밝거나 마음이 밝거나 또는 밝은 일을 행동을 하거나 이거는 다 이제 어두워서 생기는 집단들이거든. 근데 심장 얘기하다가 했잖아요. 이 여기서 제일 뜨겁고 열정이 있고 양기가 강한 양 중에 양 사화 오화 병화 정화 이 정도는 들어보셨죠? 심장이잖아요. 심장암이 없는 이유가 밝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가장 밝으니까. 태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양심 덩어리가 심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양기가 부족하니까 질량이 어둠이 높아지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토성은 생각을 많이 하면 생기잖아. 노희 사 비 공이잖아요. 비장 노이사비고 이게 생각사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 위장이나 이렇게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생각이 많아. 그래서 잘 못 먹는 사람 생각 많고, 잘 못 먹는 사람 우울증 많고, 잘 못 먹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고, 잘 못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 중에 우울증이 심하면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그 의사가 F 코드를 주는데 이제 외국 나갈 때 여권에 F 코드가 찍히면은 통과가 빨라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자살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코드거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잘 하냐, 잘 안 먹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자살 위험도가 이제 임박했다, 강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막 가족들에게 알리고 의사가 막 직접 평상시에 통화하고 그런 부류예요. 생각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우울증이고 생각은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자기를 어둡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기도 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도 어두우면 힘들어. 어두운 만큼. 많이 하는 거는 좋진 않는데 자꾸 이익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밝지 않은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노이사비공 이 비는 슬플 비예요. 폐장이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계속하면 이렇게 사람이 격해진데 아주 감동을 해도 눈물이 오고 슬퍼도 눈물이 흐르는 거지. 그래서 폐장은 그런 슬픔을 중화하는 그런 장기고, 신장은 공포스러울 때 공포 영화를 보거나 또 내가 총살 위기에 놓였어. 누가 총을 앞에 갖다 대. 그러면은 쏠 생각도 없는데 이 사람은 공포심이 와. 곧 죽는구나. 공포심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비우게 돼 있어. 그래서 방광에 쌓여 있는 오줌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간심 비패신 했죠. 목성은 간, 화성은 심장. 이 계절을 지금 계속 안 지웠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안 지운 게 이유가 있어요. 계절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화성은 이제 여름이니까 아주 덥고 뜨겁고 정열적인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행의 장기에서도
가장 열정적이고 영원히 뛰는 계속 뛰잖아요. 그치? 내가 좀 쉬었다 해 하고 싶지만 계속 뛰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비장 그 위장을 도와주는 호르몬 소화 호르몬을 나오는 게 이제 비장의 기운. 토성은 이 사람의 몸집을 토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몸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기를 의미해. 그래서 소화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골격이 좋은 사람은 소화가 호르몬도 좋고 위장도 튼튼하고 좋잖아요. 그게 살집이 좋은 것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장은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막 늘어나는 장기예요. 원래 주먹만한 사람도 있고 얼굴보다 더 큰 위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자기의 습관과 생각에 따라서 늘어나는 장기예요. 위장은. 폐장은 이 심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여기 가슴 부분에. 그래서 이 비장 위장은 음식의 기운, 땅에서 실제 물질이 올라와서 그 음식을 먹는 입으로 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식의 기운이 커. 그리고 이 폐장은 입을 막고 코로 이것도 먹은 거예요. 엄청난 우주의 기운을. 이 기운은 물질을 먹는 입의 기운이 아니라 코에서 들어오지만 폐장에서 숨을 쉬는 폐장의 기운이라고. 여기 토성은 식의 기운이지만 이 금성은 폐장은 호흡의 기운이에요. 기. 원래 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하거든.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음식 밥집 가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음식 나오잖아요. 이게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는 2가지 종류가 있어. 역시 음양이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 토성이 가지고 있는 식의 기운이야. 위장과 비장. 그리고 음의 기운이 금성, 폐장이 가지고 있는 그 기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기가 폐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살 빼려고 뭐 다이어트하고 뭐 어디 단식원 가서도 돈을 몇십만 원 내고 일부러 굶어도 안 죽으니까. 근데 굶고 나오면 혈색이 밝아져. 속이 아주 시원해. 몸이 가벼워져. 그러니까 돈을 내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단기원이라고 못 들어봤잖아. 기가 그냥 호흡을 하는데 이게 끊겨. 그럼 죽죠. 이게 2분만 지나도 벌써 뇌가 사망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운인데도 음적인 근원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금성이에요. 폐장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사람의 체질에서도 이 금성의 기운이 제일 작용이 커요. 이 금성의 역량에 따라서 운동선수 중에서도 또 국가대표가 나오기도 하고 일반 사람 중에서도 또 건강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 게 이 금성의 기능. 토성보다는 금성이 훨씬 더 많다. 사람 볼 때 금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토성은 요즘에는 너무 넘치니까 많이는 먹는데 호흡을 많이 하는 거는 드물죠. 그리고 이 폐장이 좋아야 특히 남자는 폐장이 좋아야 여자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리고 밤에 속궁합도 이 폐장의 기운이 좋은 남자가 여자한테 인기가 좋아.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코가 크면 남자의 성기가 크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옛날에 이제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데 어깨 너머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얼굴에서 코가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남자의 성기가 앞으로 나와 있는 그 물상학적인 거예요.
위에 나와 있고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얘가 같은 것이다라고 이어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진실은 코가 크면은 구멍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같은 숨을 쉬어도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근육이 더 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콧구멍과 폐장에 대한 경락은 모르고 그냥 코가 크니까 성기가 크니까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전혀 다른 얘기지. 얼핏 보면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콧구멍이 크면은 산소를 영양으로 쓰는 그 친화 능력이 상당히 커요. 콧구멍이 크면 폐장의 기운이 커요. 그래서 아까 오행에 따른 얼굴 형태를 얘기를 했지만 또 코를 이야기를 또 부분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코가 잘생겼고 살이 조금 있고 콧구멍이 크면은 폐장을 여기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보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쑥 봐서 알려고 이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운이고 이제 이 신장과 이제 방광은 생식기예요. 어, 생식기. 생명을 만들어내는 또 성호르몬. 모든 호르몬은 다 물로 돼 있죠. 우리 세포가 다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로 순환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장기의 근본의 근본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또 근본은 또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니까.